어두컴컴하고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낡은 세탁기들이 내는 덜컹거리는 소리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자리한 공용 세탁소였다. 벽에는 누렇게 변색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군데군데 희미한 낙서와 얼룩이 보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아냐는 젖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냐는 짙은 밤색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진 20살 중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러시아 사회에서는 쉽게 눈에 띄는 외모였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야무져 보이는 체격에 손에는 늘 낡은 수첩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오늘 그녀의 목표는 밀린 세탁물을 처리하고 어쩌면 세탁소 벽에 그려진 희미한 그림들을 잠시 스케치하는 것이었다. 세탁소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냐가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아냐는 익숙한 듯 시선을 피하며 구석에 있는 빈 세탁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세탁소 한쪽 구석에 놓인 관리인 책상에 앉아있던 남자가 몸을 일으켰다. 빅토르, 세탁소 관리인으로 건장한 체격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아냐는 그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지만 그는 이미 아냐를 발견한 듯했다. 빅토르는 천천히 아냐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낡은 타일 바닥에 울렸다. 이봐,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슬렸다. 여긴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아냐는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세탁하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빅토르는 아냐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피부색이 특이하군. 어디서 왔나? 중앙아시아 출신이에요. 아냐는 작게 대답했다. 이런 질문은 익숙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다. 중앙아시아? 빅토르는 콧방귀를 뀌었다. 요즘 같은 때에 이런 곳까지 오는군. 뭐, 할 일이야 많겠지.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세탁기 사용법은 아나? 괜히 고장내지 말고. 네, 알아요. 아냐는 서둘러 대답하고 세탁기 문을 열었다. 그의 불쾌한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세탁물을 집어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들의 무관심은 빅토르의 태도만큼이나 아냐를 외롭게 만들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아냐는 벤치에 앉아 낡은 수첩을 꺼냈다. 세탁소 벽에 희미하게 그려진 누군가 남긴 듯한 그림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 꽃,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녀는 그 낡은 흔적들 속에서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했었다. 연필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덜컹거리는 세탁기 소리와 함께 공간을 채웠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빅토르의 불쾌한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가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빅토르였다. 그는 아냐의 어깨 너머로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나? 아냐는 화들짝 놀라 수첩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빅토르가 더 빨랐다. 그는 거칠게 아냐의 손에서 수첩을 빼앗았다. 이게 뭐야? 그림? 이런 걸 그리고 있었군. 그는 수첩을 펼쳐 아냐가 그린 스케치를 보았다. 세탁소 벽의 그림들과 세탁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빅토르의 얼굴에 조롱하는 미소가 떠올랐다. 푸하, 이게 그림이라고? 이런 칙칙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러 그려? 내 피부색처럼 어둡고 볼품없군. 그는 아냐의 그림을 보며 크게 웃었다. 세탁소 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힐끔거리며 그를 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빅토르는 아냐의 그림을 찢기 시작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세탁소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한 장, 두 장. 아냐가 그린 그림들이 갈갈이 찢겨 바닥에 떨어졌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이런 곳에서는 이런 그림 따위 아무 가치도 없어. 아냐는 찢겨진 그림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찢겨나가는 듯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빅토르는 찢겨진 수첩을 아냐의 발치에 던져주고는 오만하게 뒤돌아섰다. 세탁 다 됐으면 빨리 가져가고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같은 거 하지 마.
아냐는 아무 말 없이 찢겨진 수첩과 그림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덜컹거리는 세탁기 소리만이 그녀의 비참함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꺼내 서둘러 세탁소를 빠져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다. 아파트로 돌아온 아냐는 방구석에 앉아 찢겨진 수첩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림 조각들을 맞춰보려 했지만 이미 망가져버린 조각들은 그녀의 마음처럼 쉽게 붙지 않았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빅토르의 조롱하는 웃음소리와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 피부색처럼 어둡고 볼품없다니.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아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엘레나 할머니를 찾아갔다. 엘레나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아냐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이웃이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을 가진 할머니는 아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아냐는 세탁소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결국 눈물을 쏟았다. 엘레나 할머니는 아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라. 그들은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할머니, 제 그림은 정말 볼품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아냐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다, 아냐. 내 그림은 아름다워.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 아름다운 거야. 할머니는 아냐의 낡은 수첩을 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내 그림을 찢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려 한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아냐는 조금 위안을 얻었다. 할머니는 아냐에게 낡은 그림 도구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거란다. 이제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너에게는 필요할 거야. 계속 그려라, 아냐. 네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봐. 할머니의 격려와 그림 도구 상자는 아냐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연필을 잡았다. 하지만 집에서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의 그림은 세탁소, 그 낡고 습한 공간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완성되어야 할 것 같았다. 며칠 후 아냐는 용기를 내어 다시 세탁소로 향했다. 여전히 덜컹거리는 소리와 퀴퀴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빅토르는 없었다. 아냐는 자신이 그림을 찢겼던 벽을 바라보았다. 텅 비어있는 벽이 그녀를 노려보는 듯했다. 아냐는 엘레나 할머니가 준 그림 도구 상자에서 작은 연필과 숯을 꺼냈다. 그리고 찢겨진 그림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이내 집중했다. 그녀가 그린 것은 세탁소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듯한 의자. 하지만 아냐의 눈에는 그 의자의 낡은 나무결과 세월의 흔적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림은 작고 눈에 띄지 않았다.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림이 그려진 줄도 몰랐다. 빅토르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냐는 매일 밤 세탁소가 문을 닫기 직전이나 이른 아침 사람이 드문 시간에 몰래 세탁소에 갔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림을 더했다. 낡은 세탁기 옆에 핀 작은 잡초, 창문에 맺힌 물방울, 바닥의 타일 무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들. 한 달이 지났을 때 세탁소 벽에는 아냐의 작은 그림들이 여기저기 생겨나 있었다. 여전히 칙칙한 벽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생명력이 느껴졌다. 세탁소를 자주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림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여기 그림이 생겼네. 누가 그린 거지? 이거 저기 낡은 의자 그린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웅성거렸다. 처음에는 무심했던 그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어렸다. 아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그림이, 그녀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세탁물을 기다리던 한 중년 여성이 아냐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냐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아가씨, 이 그림들 아가씨가 그린 거예요? 아냐는 깜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 칙칙한 세탁소가 아가씨 그림 때문에 훨씬 환해진 것 같아요. 여성은 진심으로 말했다. 특히 저 꽃 그림.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인데 아가씨 그림에서는 정말 예쁘네요. 아냐는 얼굴을 붉혔다.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몇몇 사람들이 아냐에게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할아버지는 그림 속 낡은 의자가 어릴 적 할머니 댁에 있던 의자 같다고 말했고, 어떤 젊은 부부는 그림 속 아이가 자신들의 아이와 닮았다고 웃었다. 아냐의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건드리는 매개가 되었다. 물론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웃기도 했다. 그리고 빅토르는 결국 그림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림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불쾌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기분이었다. 이게 뭐야? 누가 여기다 낙서하라고 했어? 빅토르는 세탁소 벽의 그림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거 다 지워버려. 당장! 그는 아냐를 노려보았다. 네 짓이지? 내가 분명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냐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빅토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낙서가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웃기는 소리. 이런 게 무슨 그림이야. 그냥 벽을 더럽히는 거지. 빅토르는 아냐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끌어당기려 했다. 당장 지워.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때 세탁소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다. 아냐의 그림을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다. 관리인 양반, 그림이 뭐가 나쁘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림 때문에 세탁소가 훨씬 보기 좋아졌는데. 아가씨 그림 정말 좋단 말이야. 빅토르는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황했다. 뭐야, 당신들? 이 여자가 벽을 더럽히고 있는데 편을 드는 거야? 더럽힌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만든 거지. 엘레나 할머니도 세탁소에 와 있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빅토르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이 아가씨는 이 낡은 세탁소에 마음을 불어넣고 있는 거야. 빅토르는 엘레나 할머니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마음? 웃기고 있네. 늙은이 비켜. 이거 당장 지워버릴 거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로 아냐의 그림을 문지르려 했다. 하지만 아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빅토르의 팔을 막아섰다. 지우지 마세요. 이건 제가 본 세상이에요. 빅토르는 아냐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건방진 거 어디서 감히,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이런 곳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는 주제에. 그는 아냐를 밀쳐냈다. 아냐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세탁소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일부는 빅토르가 무서워 눈을 피했고 일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냐를 바라보았다. 아냐는 다시 빅토르를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이 세탁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지쳐 보이는 얼굴, 슬픈 얼굴,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얼굴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공간과 사람들에게 작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빅토르는 아냐의 말에 비웃었다. 아름다움? 여기서? 이 냄새나고 낡은 곳에서? 내 눈에는 그런 게 보이나 보지. 내 피부색처럼 흐릿한 눈에는. 그는 다시 아냐의 피부색을 들먹였다. 그때 세탁소 구석에서 세탁물을 개고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며칠 전 아냐가 그의 아내와 아이를 그림으로 그려준 적이 있었다. 관리인 양반, 말 조심해요. 아가씨 그림은 우리 아내랑 아이가 정말 좋아해요. 그림 덕분에 세탁소 오는 게 즐거워졌다고요. 또 다른 중년 여성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가씨 그림 보면 힘이 나요. 왜 그걸 지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지지가 이어지자 빅토르는 더욱 당황하고 분노했다. 그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당신들 뭐야? 이 여자가 선동하는 거야. 다들 정신 나갔군. 아냐는 사람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빅토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저는 아무도 선동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느낀 것을 그림으로 그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 그림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그때 세탁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는 세탁소 안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역신문 기자였다. 세탁소 벽에 이상한 그림들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취재하러 온 것이었다. 기자는 세탁소 벽의 그림들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빅토르와 아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기자가 물었다.
빅토르는 갑자기 나타난 기자 때문에 더욱 당황했다. 그는 기자의 카메라를 막으려 했지만 기자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엘레나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서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세탁소 관리인이 한 젊은 여성의 그림을 지우려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관리인이 여성의 피부색을 비하하며 차별적인 말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기자는 아냐에게 다가갔다. 아가씨가 이 그림들을 그린 사람인가요? 왜 그림을 그리게 됐죠? 아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탁소에서 겪은 모욕, 빅토르의 차별적인 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마음.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기자는 아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했다. 그는 세탁소 벽의 그림들을 다시 보았다. 낡고 칙칙한 벽에 그려진 소박한 그림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함과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들 앞에서 아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빅토르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기자를 향해 소리쳤다.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나가세요. 이 여자는 그냥 문제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빅토르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아냐와 엘레나 할머니 그리고 아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더 찍었다. 그는 세탁소 벽의 그림들을 클로즈업해서 찍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세탁소 그림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낡은 세탁소에 피어난 희망의 그림, 차별에 맞선 작은 예술가의 이야기라는 제목과 함께 아냐의 그림과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기사에는 빅토르의 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가 나가자 세탁소는 갑자기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신문에 실린 그림들을 보기 위해 세탁소를 찾아왔다. 세탁소는 더 이상 단순히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 아냐의 세탁소 미술관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빅토르는 언론의 주목과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큰 곤경에 처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결국 빅토르는 세탁소 관리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의 오만함과 차별적인 태도가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한 것이다. 빅토르가 떠난 후 세탁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칙칙하고 습했던 공간은 여전히 낡았지만 벽을 가득 채운 아냐의 그림들 덕분에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했다. 아냐는 더 이상 몰래 그림을 긁을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벽에 더 많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고 그녀의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냐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았다. 세탁물을 개는 할머니, 아이를 안고 기다리는 어머니, 고된 노동 후 잠시 쉬는 아버지,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 앉은 젊은 연인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숨겨진 아름다움과 고단함, 그리고 희망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작고 희미하지 않았다. 벽 가득 생생한 색채와 감정이 담긴 그림들이 채워졌다. 세탁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세탁물을 챙겨주며 예전보다 훨씬 친절하게 대했다. 아냐의 그림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세탁소는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동체 공간이 되었다. 아냐의 명성은 세탁소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지역 예술계 인사들이 세탁소를 찾아와 아냐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그녀의 독특한 화풍과 그림 속에 담긴 따뜻한 시선에 주목했다. 한 갤러리스트는 아냐에게 개인 전시회를 제안했다. 아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처럼 피부색이 짙고 가난한 노동자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엘레나 할머니와 세탁소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했다. 아냐, 너는 할 수 있어. 내 그림은 세상에 보여줘야 해. 아냐는 용기를 내어 전시회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세탁소 벽에 그린 그림들을 사진으로 찍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탁소라는 좁은 공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사람들은 아냐의 그림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낡은 세탁소에서 피어난 작은 예술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냐는 더 이상 피부색 때문에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목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물론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아냐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냐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아냐는 세탁소 벽에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세탁소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처음 세탁소에 왔을 때 위축되고 두려워 보이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등 뒤로는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세탁소가 보였다. 세탁소는 여전히 아냐의 작업실이자 쉼터였다. 그녀는 가끔 세탁소에 들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벽에 새로운 그림을 더하기도 했다. 세탁소 사람들은 아냐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녀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아냐는 세탁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덜컹거리는 세탁기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벽에는 그녀의 그림들이 가득했다. 낡고 칙칙했던 공간은 이제 생명력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냐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고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그림들이 이 낡은 세탁소처럼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처럼 조금씩 더 밝고 따뜻하게 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세탁소 창문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보이는 비에 젖어 반짝이는 거리의 풍경이었다. 그 안에는 희망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다. 세탁소 벽에 그려진 아냐의 그림들은 단순한 벽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조각들이었고 아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었다. 그림들은 세탁소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세탁물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림 속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림이 그려진 배경에 대해 추측하기도 했다. 어떤 그림은 슬픔을 표현했고 어떤 그림은 기쁨을 표현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공감했다. 한 번은 세탁소에서 싸움이 날 뻔한 적이 있었다. 세탁기 사용 순서 때문에 두 남자가 언성을 높이며 금방이라도 주먹이 오갈 듯했다. 그때 한 아이가 벽에 그려진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저 그림처럼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이의 순진한 말에 두 남자는 머쓱해하며 싸움을 멈췄다. 아냐의 그림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평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빅토르가 떠난 후 새로운 세탁소 관리인이 왔다. 그는 빅토르처럼 오만하거나 차별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냐의 그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 그에게 세탁소는 그저 일터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냐와 세탁소 사람들의 변화를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는 아냐의 그림 덕분에 세탁소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냐는 세탁소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다. 돈을 받지 않고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그렸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아냐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며 기뻐했고 아냐에게 따뜻한 음료나 작은 선물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러한 작은 교류는 아냐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외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세탁소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 엘레나 할머니는 아냐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할머니는 자주 세탁소에 들러 아냐가 그림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아냐에게 말했다. 아냐, 내 그림은 벽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려지는 거야.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게 될 거야. 아냐는 할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차갑고 무관심했던 시선들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졌다. 물론 세상에는 여전히 빅토르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피부색이나 출신,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아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탁소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림이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세상의 어둠에 맞서는 작은 빛이 되었다. 아냐의 그림은 지역 언론에 여러 차례 더 소개되었다. 세탁소 화가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아냐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했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번 돈으로 엘레나 할머니에게 따뜻한 코트를 사드리고 세탁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지해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냐는 세탁소 벽에 아주 특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탁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이었다. 세탁기들, 벤치, 창문,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담긴 그림.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기대고 있었다. 세탁소의 칙칙한 벽은 그녀의 붓끝에서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변해갔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자신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그림 속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그저 조용히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아냐는 그들과 소통하며 그림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빅토르의 소식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다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었다. 아냐는 그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서 빅토르는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하는 대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 세탁소 벽에 거대한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을 무렵 아냐는 그림 한쪽에 작은 글씨로 문구를 써넣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녀가 세탁소에서 겪은 고통과 깨달음을 담은 문구였다.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냐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왜 이 세탁소에 그토록 애정을 쏟았는지 이해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차별에 맞선 선언이었고 존중과 포용에 대한 외침이었다. 아냐는 더 이상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탁소를 떠나지 않았다. 세탁소는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의 예술이 시작된 곳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495, total characters 1,595. 세탁소는 아냐의 그림 덕분에 지역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다른 아파트 단지나 멀리서 온 사람들도 세탁소를 구경하러 왔다. 그들은 낡은 세탁소 벽을 가득 채운 생명력 넘치는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고 그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어떤 사람들은 아냐의 그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아냐는 세탁소 한쪽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이전처럼 낡은 수첩에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에 유화나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기법과 색채는 더욱 풍부해졌다. 그녀는 세탁소 사람들에게 그림 수업을 해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물론 그림을 배워본 적 없는 어른들도 아냐의 수업에 참여했다. 아냐는 그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는 법,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르쳤다. 세탁소는 이제 작은 미술학원이자 공동체 센터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아냐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TV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되었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차별의 부당함과 예술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에서 아냐에게 연락이 왔다. 시내의 한 공공건물 벽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이었다. 아냐는 기쁘게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세탁소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거대한 벽화를 그렸다. 이 벽화는 도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연대감을 심어주었다. 아냐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차별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녀를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었으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냐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수자 출신의 젊은이들이 편견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데 힘썼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림 도구를 지원하고 전시 기회를 마련해주며 무엇보다 그들의 재능과 가치를 믿어주었다. 엘레나 할머니는 아냐의 활동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내 그림은 이제 세탁소 벽을 넘어 세상 곳곳에 그려지고 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아냐. 아냐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 그림을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방구석에 앉아 숨어 지냈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아냐는 세탁소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세탁소를 나의 첫 번째 갤러리라고 불렀다. 그녀는 가끔 세탁소에 들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벽에 덧칠이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거나 새로운 그림을 작게 덧붙이곤 했다. 세탁소는 이제 낡았다는 느낌보다는 정겹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빨래를 했지만 동시에 아냐의 그림을 보며 위안을 얻고 서로에게 미소 지었다. 빅토르 같은 차별적인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세탁소에는 존중과 포용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렸다. 아냐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은 언제나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냐는 세탁소 벽에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세탁소 문이었다. 낡고 투박한 나무 문. 하지만 그 문은 아냐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처음 세탁소에 왔을 때의 두려움 대신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았다. 낡은 세탁소 벽에 그려진 수많은 그림들. 그 그림들은 아냐의 삶의 기록이었고 한 개인이 차별에 맞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킨 이야기였다. 비 오는 소리가 세탁기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아냐는 세탁소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며 흘러내렸다. 마치 그녀의 눈물 같기도 했고 세상의 슬픔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빗방울 사이로 보이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선명해 보였다. 아냐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좌절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의 그림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이 낡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아냐는 새로운 캔버스 앞에 앉았다. 아냐가 세탁소 벽의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고 몇 년이 더 흘렀다. 세탁소는 이제 아파트 단지의 자랑이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세탁소 그림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아냐는 여전히 가끔 세탁소에 들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벽화를 관리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림들은 생명력을 되찾는 듯했다. 엘레나 할머니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 세탁소에 자주 오지 못했지만 아냐는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할머니는 아냐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의 그림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아냐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을 계속 지원했다. 그녀가 후원한 젊은 예술가들 중에는 아냐처럼 소수자 출신이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많았다. 아냐는 그들에게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만 해준 것이 아니라 멘토가 되어 그들의 예술적 성장을 돕고 사회의 편견에 맞설 용기를 심어주었다. 한 번은 아냐가 후원한 젊은 화가가 자신의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아냐는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세탁소 경험을 이야기하며 재능은 환경이나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예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아냐는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의 전시회는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열렸다. 그녀의 그림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일상과 사람들의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인류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 슬픔, 희망, 그리고 차별과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그림은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지만 아냐는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재단 운영과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다. 빅토르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아냐의 삶에서 이제 희미한 과거의 기억일 뿐이었다. 아냐는 그를 용서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다. 아마도 용서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그를 넘어섰다. 세탁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낡아졌지만 아냐의 그림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논의가 있었을 때 주민들은 세탁소를 보존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세탁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아냐의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이 담긴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세탁소는 보존되었고 작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아냐는 이제 중년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의 그림은 더욱 성숙해졌고 그녀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을 쓰기도 했다. 낡은 세탁소에서 시작된 자신의 삶과 예술, 그리고 차별을 극복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내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아냐는 세탁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세탁기들은 멈춰 있었고 세탁소는 조용했다. 벽에는 그녀가 젊은 시절 그린 그림들이 고요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낡은 의자, 잡초, 사람들의 얼굴. 그 그림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보았다.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용기와 희망.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림을 그리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물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손. 이 손이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했고 세상과 연결해 주었으며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해주었다. 이 손은 그녀의 재산이자 그녀의 힘이었다. 아냐는 세탁소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세탁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덜컹거리는 세탁기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이야기의 일부였다. 낡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이야기.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벽의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 사람들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아냐는 그 미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조롱받았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 더